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우리가 MySQL에서는 구조가 테이블 이제 여러 개 테이블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단위라고 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테이블 여러 개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같은 큰 프로젝트에서 뭔가 업무 단위로 만약에 그 기능을 구현할 때 데이터베이스 단위로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개 테이블을 생성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좀 테이블에 개수가 많고 규모가 좀 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나누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생성을 할 때 얘는 DDL 구문입니다. 그렇죠? 데이터 정의어예요. 뭐 create 하면 데이터 정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 그다음 지정해 줘야 될 언어를 형식의 언어 인코딩 방식을 쓸 건지 그걸 지정해 주면 돼요. 캐릭터 셋이 언어 지정입니다. 언어 인코딩 방식. 우리가 한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UTF-8 하면 됩니다. UTF-8. 그 다음에 컬레이트는 정렬하는 방식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글 포함한 정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컬레이트, UTF-8, 그 다음 베너럴 CI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테이블을 여러 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한번 추가해 볼까요? 태그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추가는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는 건 관리자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리자 우리가 루트로 항상 접속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그냥 TDB 이렇게 할까요? TDB. 그래놓고 생성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MySQL에서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확인은 show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show가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show 데이터베이스 BASES 그러면 현재 MySQL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SQLDB는 우리가 맨 처음에 MySQL 생성하고 나서 설치하고 나서 등록한 샘플 DB죠. 샘플 데이터베이스고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는 저번에 잠깐 우리가 제약 조건 할 때 봤어요.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에 제약 조건의 테이블을 검사해서 해당 테이블의 제약 조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베이스예요.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테이블의 어떤 구조라든지 제약 조건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걸 일반적으로 데이터 사전이랍니다. 실제 그걸 우리가 다루지는 않고 부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걸 데이터 사전이라 해요. 그 다음 MySQL은 기본적으로 MySQL에 사용자 정보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사용자 정보, DB 정보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정보들. 퍼포먼스 언더바 스키마랑 CS도 마찬가지로 CT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게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언더바 스키마, 마이스퀘어, 그 다음 퍼포먼스 언더바 스키마, CS는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설치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워크벤치에서 보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안상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외부 그냥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렇게 CMD로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용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은 이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지만 보안이 약해요. 그래서 보안상 그런 것들을 노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DB가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방금 전에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고 나서 만약에 삭제는 DDL은 삭제가 드롭이죠. 드롭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 해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는 드롭. 그러면 DDL은 생성 크리에이트
다음에 보여주는 건 show, 그 다음 삭제는 들어. 그러면 해당 이제 테스트 DB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테스트 DB 사용하려면 뭐 use 테스트 DB 이렇게 사용하죠. 여기서 뭔 테이블이 있는지 보려면 우리가 show 뭐 tables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마 테이블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뭐 데이터베이스만 생성을 했기 때문에 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근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스트 DB라는 데이터베이스만 생성하고 테이블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없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용자 관리. 얘가 이제 DCL입니다. DCL. 컨트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접속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보안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관리가 필요해요. 사용자가 여러 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관리자로 접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반 사용자를 추가를 해서 각각의 사용자한테 권한 부여를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용자 추가는 create user입니다. create user. 자, 그 다음에는 사용할 ID. 그 다음 골뱅이 localhost. 그 다음 identified by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렇게 지정하면 돼요. 자, localhost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지금 접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부 접속만 허용한다 이 얘기예요. 직접적인 내부 접속. 로컬호스트, ID 골뱅이 로컬호스트 하면 내부 접속만 허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로컬호스트. 내부 접속만 가능. 만약에 내부 접속이든 외부 접속이든 어디서든지 다 허용하겠다 그러면 %이라면 모두 허용입니다. 그런데 특정 IP만 허용할 거면 IP를 적어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IP가 뭐 192.111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뭐 이런 거는 뭐 해당 IP만 허용한다. 이 얘기 해당 IP만. 일반적으로는 로컬호스트 왜냐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MySQL은 사용자들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중요하죠. 왜냐면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특히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만약에 해당 시스템이 해킹이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의 비밀번호를 그 회원 우리가 가입한 곳에 비밀번호 잘 안 법,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밀번호가. 물론은 원칙상으로는 비밀번호 다르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외우기가 힘드니까. 저도 일반적으로 한 2개 비밀번호로 돌려요. 똑같은 비밀번호는 하나는 저번에 한번 털렸어. 어디 털렸는지 메일이 하나 영어로 왔는데 그것도 그게 카톡이 털렸어. 카톡 비밀번호로 당신의 비밀번호는 털렸는데 요거입니다. 메일이 왔으니까 영문으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메일이 협박 메일이 왔어.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당신의 무슨 동영상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 동영상 찍지도 않았는데 사진도 안 찍는 사람인데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 얼마를 코인으로 전송해라. 코인으로 이제 돈으로 계좌로 하면 추적이 되니까 요즘은 참 머리가 좋더라. 코인으로 전송하래. 그래서 만약에 언제까지 전송을 안 하면 그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로그인해서 당신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찍겠다 이런 거로. 뭐 나는 동영상 찍은 게 없으니까 뭐 무시를 했지만 그 카톡 비밀번호 털렸어요. 그 뒤로는 이제 다른 비밀번호 하긴 하는데 그래도 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사이트에 우리가 가입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한데 뭔 얘기하다 비밀번호 그런가? 저기 마이스케일은 그러니까 사용자 비밀번호도 일반적으로 저장을 시키니까 보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부 접속, 뭐 회사 내의 서버 그 네트워크만 허용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은 로컬 호스트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다가 집에 왔는데 주말에 갑자기 회사 마이스케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일할 뭐가 급하게 변경할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집에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외부 접속을 허용해줘야 되겠죠? 근데 퍼센트 하면 모든 IP를 다 허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안상. 뭐 그래서 뭐 집 IP 회사에 알려주고 요 IP만 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좀 허용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잠깐. 응? 잠깐. 그래가지고 뭐 작업 끝나면 예 삭제시켜버리면 되니까 그 계정은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가끔씩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비밀번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이스케는 아마 5.7이니까 비밀번호 그냥 뭐 111 이런 식으로 해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마이스케의 버전이 높아지면 비밀번호 간단한 비밀번호는 안 됩니다. 비밀번호 복잡하게 설정하려고 메시지가 떠요. 뭐 대소문자 섞어서 특수문까지 섞어서. 그래서 비밀번호는 아마 5.7은 그냥 간단하게 해도 될 거예요. 한번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사용자를 서울 IT 그다음 로컬 호스트에서 비밀번호를 그냥 1, 6개 저는 1, 6개 자주 쓰니까 그걸로 해서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1, 6개 안 되면 비밀번호 복잡하게 바꾸고 최신 버전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야 돼요. 예전 버전은 크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되네요. create user 서울 IT localhost identified by 1 사용자 추가 서울 IT라는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자, 현재 추가하고 나서 그러면 사용자의 정보를 보는 건 어떤 테이블에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유저라는 테이블에 사용자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유저라는 테이블이 어디에 있냐면 유저라는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가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유저 테이블 얘가 사용자의 정보가 있는 테이블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죠? 유저, 뭐 MySQL. 우리 지금 있는 건 아까 Test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죠? 그러면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해 준 다음에 여기에 테이블 한번 볼까요? show 테이블 우선 뭐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TABLS 그러면 MySQL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다 뭐 MySQL과 관련되어 있는 테이블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 DB가 뭐 현재 MySQL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가 들어있는 게 DB라는 테이블이고 나머지는 뭐 지금 잊어볼 거 없고 맨 마지막에는 유저 있죠. 유저. 이 테이블이 사용자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컬럼이 많아요. 그 컬럼이 각각 뭐가 있냐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컬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컬럼 중에서 뭐 유저하면 사용자 이름입니다. 사용자 아이디 그것만 보죠. 그러면 select 유저 from 유저는 앞에 있는 유저는 컬럼 명의 유저예요. 있는 from 유저는 테이블 명의 유저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인데 그 중에서 유저 하면 사용자 아이디가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가 있고 관리자가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뭐 서울 IT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방금 전에 사용자 추가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용자를 추가한 사용자로 접속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CMD 창 새로운 CMD 창으로 다시 열겠습니다. 새로운 거 CMD 창하게 더 열어서 여기에 방금 전에 추가한 사용자로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MySQL 이번엔 이제 루트가 아니에요. 뭐 서울 IT 아까 서울 IT 추가했죠. 그러면 접속 이거 해주고
그 창 하나는 지금 관리자로 접속한 거고 새로운 창 한 개 CMD창 열어서 방금 전에 추가한 사용자인 서울 IT로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아까 사용자를 서울 IT 하나 추가를 해놓았으니까 그 비밀번호로 한번 접속해볼게요. 창을 두 개로 합니다. 한 개는 관리자, 하나는 새로 추가한 사용자. 접속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를 뿐.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 사용자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MySQL은 사용자를 추가하고 나서 각 사용자에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원래 부여를 해야 됩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테이블에 접속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을 원래 부여를 해야 돼요. 지금은 사용자 추가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 IT를 접속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하던 대로 use SQL DB 접속해 볼까요? 그럼 사용자 서울 IT는 SQL DB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액세스 디나인드 액세스가 거부됐다 이 말이에요. 아무 접속 권한이 없어요. 사용자 정보만 있고 어디에 접속을 해야 되는지 권한을 안 준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사용자만 추가되어 있다 지금 상태가. 사용자를 추가하고 나서는 이 사용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할 건지 권한 설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 중간에 비밀번호 변경은 alter user예요. alter user 하고 identified by 비밀번호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혹시나 버전이 높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버전이 높아서 얘가 변경이 안 되면 뒤에 with 붙여야 된다. with MySQL native underbar password 해서 추가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할 때, 비밀번호 수정할 때. 이거는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버전인데 뒤에 버전이 이제 높으면 비밀번호를 조금 더 복잡하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갈수록 비밀번호를 조금 설정하는 방식이 복잡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삭제는 드롭입니다. 드롭. DCL도 마찬가지예요. 삭제는 드롭. 해당 사용자를 삭제할 거면 드롭 유저 사용자명.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한 사용자가 서울 IT니까 드롭 유저 서울 IT 골뱅이 로컬호스트 해서 사용자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사용자 권한. 아까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에는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서울 IT라는 사용자를 추가했는데 서울 IT 아무것도 없죠. 서울 IT가 그냥 사용자 정보만 있고 뭘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를 추가한 다음에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 DB에 뭐가 없으니까 잘 보세요. 지금 관리자로 접속되어 있는 창이 하나 있고 서울 IT가 접속되어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자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생성한 테스트 DB에 뭐가 없죠. 그래서 테스트 DB에 테이블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테스트 DB에 테이블을 저기 샘플 테이블을 우리 앞에 SQL DB에 그러려면 헷갈리려나? 샘플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가 요거 테스트 요거 샘플 테이블 한 개 테스트 DB에다가 만들게요. 테스트 DB 테스트 DB 아까 생성한 놈에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펄슨이라는 샘플 테이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꼭 펄슨으로 안 해도 되고 그냥 어쨌든 이 테이블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관리자로 접속한 곳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아까 MySQL DB에서 접속했으니까 다시 테스트 DB로 넘어갑니다. 거기 가서 펄슨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테스트 DB로 전환한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하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도 하고 테이블스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게 테스트 DB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테스트 DB 테이블스 in 언더바 테스트 DB 테스트 DB 안에 있는 테이블이다. 이 말을 펄스 있는 테이블. 그러면 이제 권한 부여를 할 거예요. 권한 부여. 자, 권한 부여 명령어는 grant예요. grant. 자, grant 그 다음에 권한.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DDL, DML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입니다. DDL, DML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그런 거나 DML은 select, insert 그것들 있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나. 그게 권한의 종류. 그 다음 on 지정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명.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데 테이블명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정해야 돼요. DB명, 테이블명.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을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 to id 골뱅이 로컬호스트 대부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내부 접속만 허용하기 때문에 지금 외부 접속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IP가 고정 IP가 아니라서 지금 내부의 이동 IP라서 실제로는 외부 접속은 더 안 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권한을 줘볼게요. 자, 어떤 권한을 줘볼 거냐면 방금 전에 주간 있죠? 서울 IT 사용자에게 모든 DB의 DB의 모든 권한을 부여. 그러니까 DML, DDL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대상이 되는 테이블도 모든 테이블입니다. 싹 다. 그럼 어떤 권한만 빼냐면 관리자가 사용하는 권한 중에서 방금 전에 했던 우리가 사용자 추가,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권한 부여하는 거 그거 빼고 데이터베이스 생성부터 시작해서 테이블 생성, DML, DDL은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싹 다 허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랜트 이렇게 모든 권한은 그랜트 al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다 권한 부여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별표 누구에게 서울 IT에게 이렇게 그러면 서울 IT 사용자한테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대상이 되는 테이블도 모든 테이블 해당 지금 현재 MySQL의 모든 테이블 얘는 거의 관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추가하는 권한 빼고 싹 다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한 관리자 중에서 부관리자 정도 부관리자 한번 권한 부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관리자가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랜트 온. 자,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to 누구에게 서울 IT 로컬 호스트 자, 그래 놓고 확인은 이렇게 확인한다. 어디가 show grant 사용자명 show grant for 사용자명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돼요. 해당 사용자에 대한 거나 그러면
show 그랜트인가 복수형인가? 복수형 호 누구 서울 IT 컬러스트. 그러면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 IT에 대한 권한 grant all 프리빌리지 하면 모든 권한이다 이 얘기야. 프리빌리지 on 어떤 테이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생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아까 나머지는 서울 IT였어요. 관리자 말고 다른 CND 창이 서울 IT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SQLDB. 다시 새로 접속해야 되네. 자, 빠져나왔다가 새로 접속하세요. 지금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권한 변경이 안 됩니다. 빠져나오기는 EXIT, exit. 빠져나왔다가 재접속. 서울 IT. 근데 재접속하면 됩니다. SQLDB. 아무 DB나 다 접속 가능해요. SQLDB도 접속 가능하고, 아까 추가한 테스트 DB 있죠? 거기도 접속 가능하고, 그 다음 MySQLDB. 여기도 접속 가능하고,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use 테스트 DB에 다시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 뭐 show tables 해서 다 볼 수도 있고, 뭐 테이블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모든 거나. 그럼 얘를 이름을 바꿔서 테이블을 똑같은 테이블인데 이름만 바꿔서 생성할게요. 그러면 테이블 생성도 가능하고 뭐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관리자와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IT는 펄스는 아까 기존에 생성했던 테이블이고 AAA는 방금 전에 생성했던 테이블이에요.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는 게 grant all입니다. grant all. 확인했을 때 뭐라 되어 있냐면 grant all privilege 이렇게 되어 있으면 all privilege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서울 IT. 자 그럼 사용자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사용자가 서울 IT 이번에는 사용자를 다른 걸로 추가해보겠습니다. 뭘로? 뭐 AAA라는 사용자를 추가해볼까요? AAA 사용자 추가하세요. 사용자 추가 관리자 DMZ 창에서 하면 됩니다. 추가하는 사용자만 추가하고 권한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테스트니까 방금 전에 추가한 테스트 사용자는 테스트 아니었나? AAA였죠. 이름이 AAA 추가한 AAA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볼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지? 뭐가 그렇네. 자, 그랬으면 처음에 사용자한테 권한 부여 안 하고 추가하면 뭐 그냥 요런 나옵니다. 그랜트 UJG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권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용자가 접속은 가능한데 사용자 정보는 있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서울 IT 추가했을 때 접속은 되는데 어떤 DB로든 접속이 안 되죠. 그건 사용자 추가만 돼 있고 권한 부여는 아직 안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지정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추가한 AAA 사용자에게 테스트 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한정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울 IT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그 DB를 한정하겠다 이 얘기예요. 테스트 DB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면 grant all 요거는 같죠? 모든 권한은 다 부여할 거예요. 그 대신 대상이 이제 달라요.
테스트 DB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건데 테스트 DB 안에도 테이블이 여러 개인데 테스트 DB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DB 별표 이라면 테스트 DB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다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EAA 사용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SQL 쿼리문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되어 있는 게 테스트 DB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어요. 테스트 DB. 자, 이래놓고 AAA 사용자에게 권한 봅시다. 자,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ant all privilege 하면 모든 권한이 다 있는데 그 대신에 뭐 접속 대상이 되는 DB가 테스트 DB예요. 테스트 DB에도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다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AA로 접속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소라이티 빼고 그건 다시 빠져나오고 AAA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AAA 방금 전에 추가한 사용자. 이 사용자는 테스트 DB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DB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use SQL DB 한번 가볼까요? SQL DB로는 못 가요. 그렇죠? 당연히 테스트 DB에 대한 접속 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DB로는 못 가요. 그러면 아까 테스트 DB에 대한 권한을 줬었죠? 테스트 DB 여기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모든 컬럼을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show table 그 다음 select 별표 from person 그 다음 뭐 insert into 뭐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PRSONS values 뭐 ABC 뭐가 메인가 insert into person values 아까 엔터를 쳐서 그런 것 같아. 뭐가 틀리지? BALJ가 틀리네. VALES. 그 다음에, from, PERSONS. 뭐, 이런 쿼리문을 테스트 DB 안에서는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DB만 따로 컨트롤한다. 그 얘기예요. AAA 사용자는. 그 다음에 사용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BB 사용자를 추가할게요. 자, BBB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자, BBB 사용자한테는 이제 권한을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BBB 사용자에게 테스트 DB에서 뭘만 부여할 거냐면 select 권한만 부여하겠습니다. select 할 수 있는 것만. 응? 조회만 가능하게 할 거예요. 테스트 DB에서 조회만. 얘가 신입 사원이야. 는 협력업체 사원입니다. 그래서 insert, update, delete는 모아가 놓을 거예요. 보는 것만. 응? 보는 것만. 그러면 grant select 이렇게 합니다. 이제 지정해주면 돼요. select on test DB의 모든 테이블 DBB 앞에 이제 권한에 이제 권한 명령어가 지정이 됩니다. select test DB에 대한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겠다 이 말이에요. BBB 사용자는 또 권한을 부여할게요. 사용자는 추가되어 있으니까. BBB, DB, Grant, Select 뭐가 틀렸을까? Localhost. 아, 2가 빠졌네요. 얘는 셀렉트 권한만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Grant, Show Grant for 해서 BBB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BBB. 그러면 얘는 Grant 뭐 Select가 있다. 이 말 Select 권한만. DB에 대한 Select 권한만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창에서 이제 BBB로 접속해야 되겠네요. 자, 접속할 수 있는 게 TestDB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 놓고 자, select 뭐 여기 어디 테이블에 펄슨이가 있었죠? SONS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펄슨 select는 할 수 있어요. 똑같은 insert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o ERSONS values 자, 인설트 하려고 했더니 insert command denied 권한이 없다. 누구? BBB 사용자는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대서 아까 왜 select 권한만 있기 때문에 다른 권한은 없어요. 응? 다른 명령어는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있는 사용자를 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사용자가 서울 ID가 있죠. 서울 ID. 서울 ID는 모든 권한, 모든 테이블에, 모든 DB에 모든 권한이 있고, 그렇죠? 얘는 다 있고. 아까 그 다음에 했던 게 AA가 있었네요. AA는 정리를 좀 해놓고. 테스트 DB에 대한 모든 권한. 그 다음 BBB는 테스트 DB에서 셀렉트 권한만 있습니다. 이번에는 AA한테 우리가 저번에 지금 여기가 어디가 SQLDB 잠깐만 보겠습니다. 표 테이블 만들어 놓은 게 있었네요. 표 테이블 마지막에 보면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은 뷰 테이블이었죠. 우리가 뷰 테이블은 뭐 보안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 복잡한 쿼리문을 재실행 안 하기 위해서 미리 뷰 테이블을 생성해서 뷰 테이블만 셀렉트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유저 테이블에 개인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협력업체 택배회사와 우리가 협력을 할 건데 그럼 택배회사한테 주문이 발생하면 해당 주문한 사용자에 대한 배송 정보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는 뷰 테이블을 생성을 해서 택배회사 직원한테는 뷰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부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해당 테이블에 접속을 해서 뷰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회사를 직원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AAA가 TestDB에 대한 권한도 있지만 AAA한테 SQLDB의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지정할 거예요. AAA 사용자. 물론 지금 현재 AAA 사용자는 Test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랜트 뭐 할 거면 셀렉트예요. on
데이터베이스냐면 이번에는 SQLDB에서 그중에 뭐 v 언더바 이제 테이블까지 지정할 겁니다. 유저 DB에 여기에만 접속할 거예요. 뭐 select를 to AAA 골뱅이 local 이렇게 셀렉트 권한인데 뭘 셀렉트 할 수 있냐면 SQLDB 안에 있는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는 뷰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 그러니까 뷰 테이블에 셀렉트 말고 나머지 테이블 인서트도 안 되고 셀렉트도 안 돼요. 응? 하나만 접속하게 가능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놓고 봅시다. 이 사용자의 그랜트를 한번 확인해 보죠. AAA 사용자. 그러면 이 AAA 사용자는 챗DB에 대해서는 all privilege가 있고 그 다음에는 SQLDB의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는 select만 있습니다. select만. 그럼 AAA 사용자로 접속해보면 되겠네요. 다시 엑시트 한 다음에 지금이 아까 BBB 사용자였으니까 다시 빠져나온 다음에 AAA 사용자로 접속. 챗DB는 아까 확인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SQLDB에 접속해야 되죠. SQLDB L 뭐 없노? SQL. 자, SQLDB에서 접속할 수 있는데 자, 우선 테이블을 확인을 해볼게요. 테이블. 자, 뭐만 보이냐면 본인이 접속 가능한 테이블만 지금 보여요. 원래 SQLDB에 테이블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관리자로 접속해보면 되지. 응? 지금 관리자는 유저 테이블에 SQLDB에 접속돼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원래 테이블 많아요. 그런데 이 AAA 사용자한테는 뭐 SQLDB 안에 있는 play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줬기 때문에 얘가 show 테이블 하면 지 권한만 있는 테이블밖에 안 보여요. 나머지 테이블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대한 뭐 셀렉트 권한만 있습니다. v 언더바 유저 DB 이거만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업데이트 v 언더바 DB에 만약에 ADDR을 경기로 바꿀까요? 누가? 유저 아이디가 AAA인가? 그러면 업데이트 명령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AAA 사용자는 왜? 셀렉트 권한만 있으니까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 안 돼요. 그럼 이거 봅시다. 이어서 봅시다. 아까 어디까지 했지? 사용자 AAA는 뭐 v 언더바 유저 테이블 얘가 뷰예요. 뷰. 뷰에 대한 아까 셀렉트 권한만 줬기 때문에 업데이트 구문 실행하면 뭐 오류가 발생하죠. 디나인트 거부되었다 이 얘기예요. 업데이트 명령어가 거부되었습니다.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 대한 그래서 얘는 뭐 셀렉트 권한 확인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외부에 뭐 협업이 필요하면 테이블을 열어주긴 열어주는데 사용자를 추가하는데 각 테이블에 대한 특정한 쿼리만 발생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테이블 권한을 다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권한을 부여를 했으면 이제 뭐가 있냐면 권한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여했던 권한을 해제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정리해 놓은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권한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AAA는 두 가지 권한이 있었죠? SQLDB에 뭐 v 언더바 유저 TBL 얘에 대한 셀렉트 권한 얘는 없었어요. 요것만 있습니다. 자, 이제 권한 제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한 제거는 명령어가 이렇게 돼요. 리보크입니다. 리보크 권한 그
다음 대상. 그 다음 from. 사용자. 잘 보십시오. 명령어를. 아까 추가는 그랜트 on 그 다음 대상이 되는 DB2 사용자. 권한을 줄 거는 2고 권한을 뺏을 거는 리버크인데 권한을 빼줄 거예요. 어떤 대상에서 권한을 뺐냐.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뺐을 건가. 그래서 from입니다. from. 주는 건 2고 뺏는 건 from이에요. 조사가 이거 얘를 뭐라지? 전치사? 모르겠다. 영어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자가 있죠. 서울 IT 모든 권한을 그냥 아예 해제를 시켜버릴까요? 서울 IT에 서울 IT 자꾸 셀렉트를 한다. IT에 대한 모든 권한 해제. 그러면 리보크 올 on 대상은 아까 서울 IT 모든 DB에 대한 권한이니까 모든 DB에 대한 모든 테이블. 그럼 누구로부터 뺏을 거냐? 서울 IT OULIT 유행이 로컬 호스트. 권한만 뺏는 거지 사용자가 딱 없어지진 않아요. 권한 부여만 해제를 시킵니다. 사용자가 없어지진 않으니까. 리보크 올 on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서울 IT로부터 해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 IT로 다시 접속해 봅시다. 우선 권한이 해제되고 나서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죠? 쇼 그랜트 포 서울 IT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응? 사용자 정보만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서울 IT. 자, 서울 IT로 접속해 봅시다. 다시 빠져나와서 서울 IT 접속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SQL DB 뭐 이런 데는 접속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접속만 되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우리가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리부크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용자들 중에서 이번에는 AA가 TestDB에 대한 모든 권한도 있고 그 다음 SQLDB에 대한 SQLDB에서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이 있네요. 그럼 이것만 빼볼까요? 이것만. 그러면 이제 AA가 두 개의 권한인데 EA가 뒤에 것만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보크 뭐 셀렉트 권한을 뺄 거죠. 어떤 테이블 SQLDB에 V 언더바 유저 테이블에 대한 권한 from AAE 사용자 이렇게 on SQLDB 중에서 아까 있었던 게 V 언더바 유저 테이블, 뭐 뷰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권한만 있었습니다. 그걸 해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AA도 마찬가지로 이제 SQLDB에 접속이 안 돼요. 권한을 뺐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사용자도 이 사용자에 대한 그랜트를 조회해 보면 아까 뭐 이제 남아 있는 건 테스트 DB에 대한 all privilege만 남아 있습니다. SQL DB에 대한 권한은 사라졌어요. 그게 revoke 명령문입니다. revoke 명령문. 자, 이게 권한 제거. 뭐 아예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아까 사용자 삭제는 드롭이라고 했죠. 드롭 유저 사용자명 하면 사용자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드롭 유저 사용자명. 그러면 서울 IT 삭제해 볼까요? 드롭 유저 서울 IT SEOU IT 선생이 로컬 호스트 이러면 이제
사용자도 삭제가 됩니다. 사용자도 보면 그랜트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 IP 없고 사용자가 없고 서치 노 서치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사용자 테이블이 어디에 있었냐면 MySQL DB에 있었어요. 그러면 select user from user 테이블에 내용을 보면 서울 IT는 없습니다. AA하고 BB는 있는데 서울 IT는 없어요. 드롭했기 때문에 서울 IT를 드롭해줬기 때문에 그게 사용자 삭제, 권한 삭제는 리보크예요. 리보크. 그게 사용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아니 일반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는 완전히 관리자예요. 사용자도 추가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싹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루트 권한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DDL, DML, 그 다음 DCL 그런 모든 권한이 다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권한 외에 만약에 모든 DB에 대해서 뭔가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통 DBA라 합니다. DBA. 그러면 보통 DBA는 아까처럼 뭐 그랜트 all on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테이블에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해줘요. 관리자 외에. 응? 큰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각 테이블을 생성을 해줘야 되니까. 응? DB 설계자가. 그렇죠. 그래서 DB 설계자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해주면 됩니다. 추가할 때. 일반 개발자들은 해당 테이블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DB 담당자, DBA가 별도로 있고 일반 개발자들이 별도로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DBA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테이블까지 다 생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뭐 크루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하면 돼요. DML만 생성을 하면 됩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테이블의 구조 컬럼을 변경하는 건 DBA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DBA가 별도로 없으면 일반 개발자한테도 실제로는 해당 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제약 조건 이런 거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 개발자들한테 부여되는 권한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신입이다. 내가 가서 처음 업무가 신입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DML 권한밖에 안 줘요. 괜히 신입이 DDL까지 건들면 잘 되고 있는 거 건들면 힘드니까 그래서 신입 개발자다 그러면 저거 DML 테이블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실제로는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신입 가면 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자 정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거기에 대한 권한이 뭐가 있는지 그걸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담당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담당자한테 요청을 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게 권한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책에 또 하나 DCL 관련돼서 하나 추가로 해야 될 게 봅시다. 트랜잭션 여기 29, 30페이지 트랜잭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트랜잭션. 그래서 트랜잭션 한번 트랜잭션의 의미는 26페이지에